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꼭 싸우고 헤어지고 말이죠. 이번 설 연휴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가족끼리 또 많이 모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게 긴 설 명절 연휴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왜 싸울까요? 우리는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화목한 설 연휴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교수와 함께하는 심리학 개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 같이 기분 좋게 모였는데 네, 왜 왕왕 이렇게 싸우게 될까요? 그러게요. 사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명절에 그렇게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왜 가나? 사실 억지로 가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가잖아요. 뭐 가야 하니까 가는 분들도 있고 보고 싶어서 그렇죠. 대부분은 가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의무로 가는 분도 있고 뭐 내가 어쨌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토대 안에는 아마 퍼센트의 차이지 일종의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움. 네. 문제는 뭐냐면 그리움은 서운함을 함께 동반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움은 서운함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리워서 만났는데 예. 만나다 보면 서운함이 밀려오죠. 내 마음을 이해 못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차별당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뭔가 관심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 많이 나를 또 침범하는 것 같고 이러한 그리움과 서운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어떻게 보면 좀 맴도는데 원래 애증이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메타가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움과 서운함은 사실 같이 다니는 네. 녀석들. 그러니까 누군가 오랜만에 보지만 살짝 또 마음속에 바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잘 소통이 안 될 경우엔 또 그래서 서운함이 막 발현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 경우에 더 그러는 거예요? 가족일 경우에? 그렇죠. 가족일 경우에도 그런데 더 큰 거는 우리 부모님이면 좀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시댁을 가거나 처가를 가거나 이럴 때는 좀 이게 더 밀려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자면 내가 막 4시간, 5시간을 내가 막 차를 타고 갔는데 네네네. 아니 남편은 바로 가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데 나는 바로 설거지하고 있고 뭐 붙이고 있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상당히 내가 차별받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처럼 대해라. 나를 부모처럼 생각해라. 이러는데 나는 사실 부모님 앞에서 사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거든요. 네. 밥 좀 해달라고 그러고. 네네네. 사실 시어머니한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너무 공감이 돼서 웃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는 한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약간 어떤 뭐 차별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운함 네. 그것 때문인 걸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명절 되면은 사실 이제 뭐 가사 노동 자체가 많기도 합니다. 네. 또 양쪽 집도 다녀야 되고 길도 막히다 보니까 몸도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싸울까요? 뭐 부부 싸움도 자주 일어나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절을 연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달력에는 그렇게 색깔은 되어 있죠. 그렇죠. 빨간색이니까 예. 되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쉬는구나.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노동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미리부터 예견을 하셔야 돼요. 예견이요. 네, 미리부터 노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견을 하시고 부부끼리라도 역할을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은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울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침개는 누가 부칠 거냐, 예. 가면 아이는 누가 돌볼 거냐. 이런 거를 미리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넌지시라도 이걸 예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네. 더 많은 역할을. 그렇죠. 그랬을 때 나한테 작은 보상이라도 먼저 받는 게 좋죠.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더 많이 하니까 갔다 오면 나 립스틱 하나 사줘. 뭐 이렇게 내가 뭔가 작은 어떤 보상, 선물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덜 억울하죠. 예견할 수 있을 때 그 힘듦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예견이 가능하면 네. 딱 그 순간에 부딪히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작은 보상을 이게 먼저 받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인데 노동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예견하기, 예. 그 있어의 역할을 배분하기, 그리고 역할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받는다면 상대편에게 당신은 나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편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받기.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끝나고 오면 나한테 보상이 있으니까 그 억울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뭐 그냥 달달한 커피 사줘 아니면 뭐 맛있는 케이크라도 사줘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먹는 것보다는 예. 아무래도 좀
좀 그죠, 뭔가 내 선물이 하나 있는 게 좀 좋긴 어디 합니다. 바르는 거나 아니면 어디 손가락에 끼는 거나 뭐 이런 거. 아, 손가락 근데 끼는 또- 것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핸드크림이라도. 네, 또 이게 네. 눈치 없는 남편들은 뭘 또 그런 거 있으면서 또 달라고 하냐, 또 사달라고 하냐, 이랬다가 이제 또 부딪히는 거죠.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사이에서도 네. 가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가끔 한 번씩 이제 상처받는 말이 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례한 질문이나 무례한 대화. 네. 물론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해를 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우리 이전 세대 분들은요. 예.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결혼을 했냐, 뭐 직업은 가졌냐 이런 얘기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때 항상 들었던 얘기고 또 자기가 항상 해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시는 말씀들은 아니죠, 사실은. 맞아요. 제가 실제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안부 물어본 거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왜 하셨냐고 네, 물어보죠. 그 질문은- 학자로서 네, 아니 그분들 제가 실제로 만나서 왜 그런 질문 자꾸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안부 물어본 거고 그럼 도대체 뭘 물어보냐. 그죠, 오랜만에 조카 만났는데 네, 그럼 뭘 물어보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뭐 말 걸고 싶으니까. 네, 요즘 뭐 학교 잘 다니니, 네, 네. 수업은 재밌니, 뭐 시험은 잘 봤니,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듣는데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뭐 우리 아이와 당신을 뭐 비교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면 나를 뭐 업신 여기려고 나를 평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안부 차원이라면 네. 아, 결혼은 잘 준비하고 있니? 아,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취업은 잘 돼가니?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건강은 하고 좀 싶은 어떠세요? 아. 하는 일은 잘 되세요? 오히려 내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역학상으로 조금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그죠, 오랜만에 만나서 뭐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겠고, 네. 걱정이 돼서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고, 네. 가벼운 대화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혹시 좀 그런 팁 좀 주십시오. 가족끼리 좀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 붉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아까 이제 무슨 대화를 하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TV 틀죠. 네, 도대체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이러니까 이제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던데 세 가지가 좋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예.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면 돼요. 날씨 얘기. 뭐 그냥 최근의 근황 얘기. 네. 내 얘기하면 되면 내가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다. 예. 그냥 일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가벼운 이야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 예. 예를 들어서 동그랑땡을 붙이면 야 이거 동그랑땡 진짜 맛있다 야. 이런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런 토대에서 이야기는 점차 꼬리를 물면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미운정 고운정이 같이 있잖아요. 가족들은. 네. 그게 뭐 적고 많음의 차이지. 그중에서 미운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추억들. 아, 우리 그때 잔디밭에서 저기서 되게 많이 뛰어놀았는데 기억나니? 이런 얘기들. 아, 우리 그때 저기 눈 되게 많이 왔는데 눈사람도 만들었는데 그때 진짜 진짜 막 큰 눈사람 만들었었어. 기억나?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기억을 회상시키기. 이렇게 세 가지. 일상적인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좋았던 추억, 기억. 이런 얘기를 가볍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뭐 옛날 사진을 같이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네. 도움이 좀 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상이라고 해서 막 그 정치 얘기, 집값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아유. 네, 절대 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얘기가 정치 힘들어집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또 명절 스트레스, 네. 또 피로 이런 것도 쌓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좀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명절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조금 바꿔보면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떠나는 거고 예. 나를 위한 좋은 시간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좋아하는 맛집이라든지 카페 하나씩은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번에 해리포터 좀 읽기로 했거든요. 책을. 네, 해리포터 좀 읽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내가 미리 예견을 하시고 가셔서 거기서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 명절에 모인 사람들 중에 좀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대화 나눠볼 수 있는 거. 그런 시간을 미리 하나 정도는 뭐 준비하시고 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어떤 좋은 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집 가면은 그 근처에 뭐가 있는데 잠깐 한 바퀴라도 돌고 오고 네. 어디 좀 보고 오고 네. 이런 걸 또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더 네. 좋은 거였네요. 네. 여러분도 좀 지혜롭게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리학기로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